자, 그러면 이제 디유형에 대한 부분, 목록조의 입력, 그 다음에 이제 그 편집하기 위해서 하나 선택하는 경우, 그 다음에 또 조회되는 거, 그 다음 수정 삭제, 요렇게, 요런 이벤트 순서로 지금 프로그램 소스를 쭉 따라가면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뭐 한번 우리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실행을 한번 해서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 프로젝트의 바로 루트로 바로 조회를 하면 바로 이렇게 메뉴가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메뉴가 나오는 부분이 아까 잠깐 보여줬듯이 여기 홈 컨트롤러. 홈 컨트롤러는 루트로 들어올 때는 여기 있는 홈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동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작을 하고 교수님이 마지막에 뭘 했냐면 어카운트 트랜스퍼 메뉴라고 하는 이 메뉴를 JSP를 그 오픈하도록 이렇게 여기다 체크를 해놔서 지금처럼 이렇게 메뉴가 간단한 메뉴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조회를 한번 할 거예요. 자, 자동 조회에서 나왔고요. 그럼 그 중에 하나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대로 입력. 자, 그러면 지금 다시 이거를 좀 보여줄 건데 컨트롤 쉬프트 I 이렇게 하면 우리 개발자 디버그 모드죠. 디버그 모드가 나오고요. 자, 지금 정상적으로 우리 그 JSP 때 했듯이 그 제이슨 구조로 정상적으로 내려오는 부분 교수님 여기서 체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한번 아까처럼 왜 골뱅이 리스판스 바디라고 붙여놨는데 정상적으로 내려오는지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요거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홍길동. 자, 이렇게 마지막에 친 부분이 있네요. 자, 그럼 요 마지막에 내려온 이 부분을 딱 클릭하니까 자, 이렇게 보니까 자, 지금 전체적으로 어레이 리스트 대괄호로 그죠? 대괄호로 쫙 되어 있고요. 안에 지금 두 개니까 이제 방이 두 개 있는 거죠. 방 두 개는 여기 보면 객체 표시를 하는 중괄호로 묶여서 키 땡땡 밸류 콤마 키 땡땡 밸류 콤마 자, 쭉 해서 우리 JSP 시간에 했던 거와 같은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제이슨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럼 이거 그대로 그러니까 실제 우리 뷰단에 해당되는 .jsp는 스프링이건 그냥 옛날에 그 우리 JSP 할 때 MVC 모델에 이건 뷰단은 이제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뷰단은 스프링 자체가 그래서 서버 단에 해당되는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요거 우리 그 정의한 유저 익셉션으로 정의한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발생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추가를 해서 실제 1번 계좌에서 2번 계좌로 가는데 실제 금액을 이만큼 입력 누르겠어요. 이건 너무 크게 했네. 잠깐만요. 추가해서 다시 지금 우리 계좌 잔고를 1000만, 10만, 100만을 줬어. 100만 지금 계좌예요. 그러면 이거를 1000만 원을 한번 계좌 이체 시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1번에서 3번으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자, 1000만,
1,000,000원을 계좌 이체한다고 딱 입력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다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뭐 물론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서 이런 메시지를 만들어 준 거예요. 인서트 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계좌 잔고보다 계좌 이체 금액이 큽니다. 계좌 잔고는 현재 999800인데 계좌 이체 금액이 1,000,000원 이렇게 이제 우리 아마 뭐 이런 스타일로 업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뭐 외부로 웹상에서 실제 금융 거래를 한다든지 뭐 뭘 이렇게 하게 되면 항상 우리 자주 보는 내용이죠. 물론 뭐 이제 얼라창으로 뜨는 이거는 교수님의 기본을 써서 이렇고 좀 이쁘게 만들어서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서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동작을 하도록 우리가 유저 익셉션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뭐 또 수정도 한번 해보고, 이 원본으로 수정, 이건 정상 처리됐으니까. 자, 그럼 이게 정상 처리됐을 때도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보면, 자, 다시. 지금 계속 지금 포워드해서 그렇구나. 자, 요거 들어오는 걸 좀, 들어오는 것들 보고 싶으면, 지금 입력이나 수정이나 삭제하면 자동 조회로 샥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 잠깐 막아놓고 한번 확인해 보면 정상적으로 아까 그 입력 수정 삭제인 경우에 정상인 경우, 그죠? 정상인 경우, 그 다음에 또 이제 비정상인 경우, 그때 들어오는 여기에 대한 제이슨 구조 자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프로그램 동작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했고요. 이제 하나씩 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목록조회부터 이제 컨트롤에서부터 또 시작을 해야겠죠. 자, 컨트롤에서 이제 리스트 언더바 오픈으로 지금 들어오면 아까 메뉴에서 리스트 언더바 오픈으로 지금 들어와요. 그래서 목록조회가 딱 나온 거니까 요거는 단순히 이제 목록조의 화면을 띄우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된 거죠. 자, 그런 다음에 거기서 뭐 조회 버튼을 누르든 아니면 자동으로 키 하면서 우리 자동 조회를 만들든 뭐 여러 가지 형태대로 하게 되면 이렇게 URL로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실제 조회하는 부분들은 우리 쫓아가 보면 다 똑같아요. 자, 지금 조회하는 부분들은 실제 서비스에 대한 부분 들어가고, 여기서 들어가면 우리 검색 조건 넣어서 겟맵파 통해서 XML에다 올리고 거기에 get account transfer DB 리스트에서 두 개 테이블 조인해서 가져오는 부분입니다. 이거 CU형까지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는 것을 어카운트 트랜스퍼 리스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실제 어레이 리스트 타입이죠. 이걸 보내게 되면 여기 리스판스 바디라는 어노테이션에 따라서 자동으로 제이슨 구조로 바뀌어서 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만 되면 목록 조회가 완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보면 우리 스프링을 지금 쭉 적용하면서 굉장히 많이 그 프로그램의 그 라인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죠?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의를 해주면 얘가 알아서 다 해주는, 내부적으로 안에서 다 동작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몇 줄 안 되는 프로그램에서 막 그 실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JSP 때 충실히 하고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실습을 잘하고 알아야지, 이게 내부적으로는 얘가 어떻게 동작을 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 하는 부분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 이해 없이 그냥 스프링만 갖고 그냥 하라는 대로 기계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면 분명히 뭐 프로그램은 돌아가는데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가고 내가 지금 프로그램에서 한 줄 넣어서 뭐 예를 들면 골뱅이 리스판스 바디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구조로 만들어져서 실제 뷰단에 넘어가는지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자꾸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이 부분들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록 조회 화면에서 이제 하나, 뭐, 한 건을 추가하기 위해서 add 버튼을 누른다면 그냥 add라고 하는 URL에 들어와서 바로 view.jsp만 바로 열어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태에서 다 입력하고 입력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이번에는 이제 인서트라고 이제 들어올 거고, 자, 들어오게 되면 실제 호출을 하는데 요번에 트라이 캐치물을 다 묶어놔서 유저 익셉션하고 익셉션하고 각각 요 순서대로 잡아요. 자, 그 다음에 요 참 익셉션 잡을 때 익셉션은 범위가 작은 거부터 먼저 이렇게 선언을 해서 써야 됩니다. 아까 요 그냥 익셉션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자바 지정의 익셉션 중에서 가장 조상이라 그랬죠. 그래서 요 밑에 익셉션이라고 이제 뒤에다 잡아 놓으면 발생하는 모든 익셉션들은 여기서 다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익셉션을 캐치하도록 요 부분에 돼 있으니까 이제 호출하는 이제 저쪽에서는 이제 그 익셉션을 던질 수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호출하게 되는 서비스 계층에 추상 메소드에 보니까 아까 얘기대로 수루하고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저 구현 클래스의 메소드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 던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던지는 부분은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쭉 그 프로그램 로직으로 점검을 하다가 어떤 이제 그런 업무적으로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이제 수루 new user exception하고 아까 우리 user exception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user exception 같은 경우는 생성자에 만들어질 때 이렇게 됐었죠. 생성자가 만들어질 때 지금 생성자가 만들어질 때 매개 변수 즉 파라미터로 받는 것들은 스트링 타입을 메시지로 받도록 이렇게 정의를 해놨었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여기다 이제 문자열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업무적으로 이런 내용이다라고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프로그램 내용을 이제 보면 실제 들어오게 되면 지금 계좌 이체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계좌 이체하는 그 계좌 이체를 하는 거니까 지금 그 프롬 계좌 번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 get account db라고 하는 부분 잠깐 볼까요? 여기 뭐 요거 이제 SQL로 정의가 되어 있을 테니까 바로 XML 우리 봅시다. XML을 들어가서 보면 맵파에 자, 여기 들어가서 보면 get account balance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지. 요거는 저거 DTO 클래스에 있는 getter 메서드예요. 실제 이 정보를 가지고 오는 것은 DAU의 get account db라고 추가된 요 메서드예요. 그럼 요거는 넘어가는 계좌 번호로 조회해서 실제 거기에 해당되는 우리 그 지금 어카운트 테이블 만들어 놨죠. 거기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가져와서 실제 어카운트 DTO라가 만든 새로운 그 객체에다가 하나 담아놓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정의된 getter 메소드를 이용해서 현 잔고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현 잔고보다 계좌 이체하는 금액이 크다면 바로 이제 유저 익셉션을 발생을 딱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뭐 여기에 프롬 계좌, 투 계좌의 금액 맞춰서 수정해 주는 부분은 CU형과 동일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동작을 해서 다시 이제 컨트롤러 쪽으로 돌아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호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익셉션이 발생 안 하면 그냥 바로 정상 성공했다라고 해서 만들어서 AT 리스판스에다가 담아서 객체에다 담아서 return AT 리스판스 그 다음에 요것은 골뱅이 리스판스 바디 붙여놨으니까 제이슨 형태대로 샥 v.jsp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유저 익셉션이나 그 다음에 자바 쪽에 익셉션이 발생한 경우에는 fail이라고 하고 실제 우리가 아까
우리 얼라창으로 보여준 메시지 있었죠? 계좌 이체 금액이 잔고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까지 여기다 담아서 넘겨주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자바에서 이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에러 메시지는 여기다 담아서 또 넘겨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컨트롤 이렇게 되면 인서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목록조에서 이제 한 건을 이제 딱 선택하는 경우가 있겠죠. 선택하는 경우가 있으면, 자, 선택해서 걔 아이디를 가지고 일단 view.jsp만 이제 오픈을 해주는 거죠. 메소드 호출 안 하고. 자, 그러고 나서 아까 우리 JS, view.js에서 봤었죠. 그래서 실제 view.jsp가 이제 오픈이 딱 되면서 바로 실행하는 게 뭐냐면, select라는 URL로 바로 요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select도 마찬가지, get account transfer, 요거 이제 우리 했던 거랑 다 동일해요. 다 동일하니까, 자, 여기 가서 실제 오픈 임플리멘테이션 가면 우리 했던, 그죠? 한 건 객체로 만들어서 가져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XML에 있는 부분도 계속 우리 썼던 거랑 동일해요. 요겁니다. 요거. 그죠? 요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 건을 조회를 해오면, 걔를 DTO 객체로 담았고, 마찬가지 또 리턴 DTO 객체를 리턴하면서 요것도 마찬가지죠. 리스판스 바디를 또 붙였어요. 그러면 마찬가지 얘도 JSON 구조로 자동으로 바뀌어서 내려간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정하고 삭제에 대한 부분은 아까 우리 입력하는 이 부분하고 거의 패턴이 동일해요. 그래서 호출한 다음에 정상적으로 익셉션이 발생 안 했으면 정상이라고 해서 다 보낼 거고, 만약 유저 익셉션이 발생했으면 유저 익셉션에 대한 메시지, 그 다음에 또 자바 자체에서 익셉션이 발생한 거면 시스템에서 발생한 익셉션을 넣어서 실제 이것도 마찬가지 at response라는 객체에 담아서 리턴하고, 마찬가지 또 response body를 통해서 JSON 형태로 바꾸어서 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주게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요거 업데이트하고 딜리트 거의 동일한데 우리 한번 또 가서 봅시다. 자, 그러면 요거 추상 메소드로 실제 서비스 계층에 있는 인터페이스에 정의가 되어 있고요. 업데이트나 데이트나. 자, 여기에 대한 구형 클래스 들어가면, 자, 이것도 뭐 마찬가지죠. 아까처럼 실제 이제 요건 뭐 업데이트인 경우에는 조금 계산이 복잡하죠. 그죠? 수정하는 거니까 옛날에 있던 거는 없던 걸로 하는 액션 한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수정 이후 것은 다시 또 인서트처럼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처리를 하는 과정은 우리 일단 JSP 시간에 했던 CU형에 했던 그 내용하고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 더 추가되는 부분이 아까 우리 인서트 때 처리한 이 부분처럼 실제 그렇게 앞에 있던 건 없던 걸로 하고 변경 이후에 수정한 내용을 인서트처럼 확인을 해서 실제 계좌 금액보다 계좌 이체 금액이 더 큰지를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 놓고, 자, 그래서 요걸 잘 보면 그거죠. 현재 계좌 잔고보다 new transfer amount 금액. 자, 이거 신규로 수정 이후에 지금 계좌 이체 금액이고, 요건 올드 수정 이전의 금액이죠. 그럼 두 개를 빼면 만약에 이게 계좌 이체 금액을 수정할 때 더 큰 것으로 수정을 했으면 그거보다 그것이 현 잔고보다 더 크면 당연히 이거는 계좌 잔고보다 이체 금액이 더 큰 거죠. 그러면 바로 여기서 유저 익셉션을 발생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럼 뭐 삭제인 경우에는 그냥 뭐 없던 걸로 하는 거니까 이거는 굉장히 뭐 그런 이런 유저 익셉션 발생할 사유는 아닌 거죠. 요 경우만 봐서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대로 컨트롤러에서 마찬가지 던져주면 뷰단에서 정상이 이유는 정상이다. 그 다음에 익셉션이다. 그러면 익셉션이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은 뭐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다 화면에서
서비스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D 유형까지 지금 했어요. 그래서 우리 B, C, D 유형 꼭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D 유형까지 실습에 대한 부분들을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했고, 이제 이것으로 우리 아마 이제 스프링 수업은 이제 이걸로 수업 시간은 마지막 끝입니다.